여러분 안녕하세요. DJ 모모예요. 우리가 그토록 열망한 그 안정적인 일자리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기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것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이라면 본인의 사전에 등재된 그 안정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안정적이라는 말이 내가 가고자 하는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안정적이라는 일자리에서 추구하는 그 안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거나 같이 할 확률이 높은지, 그 사이에 갭이 있다면 내가 갭을 좁힐 의사가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하루하루 더 시간이 늦춰지기 전에 진지하게 소울 서칭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은 생업을 유지하는 곳이고 가급적 그래서 해고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업무도 설렁설렁 했으면 좋겠고, 그게 법으로도 아예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죠? 실제로도 참 좋아요. 사람에게 내 밥그릇이 보장된다라는 건 엄청난 힘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정적인 집단이라는 곳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모인 집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같이 생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인간 사회라는 곳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가 봐요. 인간들이 모여있는 한 그게 안 되는가 봐. 안정적이면 타성에 젖기 쉽고 그 나름대로의 관습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데,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이죠, 사람도 함부로 교체를 못하고, 그러면 자연히 그런 집단에는 업무 스킬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스킬들이 자리 보존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해고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계속 얼굴 볼 사이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로 서로를 길들이려고 하고, 서로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유럽도 일단 영구 계약직으로 뽑힌 직원은요, 사업장에서 함부로 해고를 못해요. 그 정도로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해고를 하려고 해도 그게 공금 횡령급이 아닌 이상은 상호 간의 노티스도 2개월, 심지어 3개월 막 이래요. 좋을 것 같죠? 좋아요. 부당한 일들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굉장히 느리고요. 직장 내에 빌런이 있다, 퇴치하는 거는 거의 요원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절박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커피 마시러 출근하고 수다 떨러 출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일은 누가 해? 일은요, 어딜 가나 일 잘하고 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도맡아 일을 하고, 일을 안 하기로 서니 안 하는 사람에 대놓고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공무원 집단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정체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근속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얼마나 오래 일했냐고, 얼마나 일을 잘하냐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젊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참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구했던 사람이 자신이 고르고 골라 들어갔던 그 안정적이라는 곳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안정성이라는 거는 서로 좀 나이스하고 공평하게 대하면서 서로 그 멘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안정적인 일자리였을 확률이 높지 않았겠나 싶어요. 일반적으로 푸시하고 경쟁하고, 속된 말로 상사가 조인트도 까고 이런 곳보다는 서로 웬만하면 정년 때까지 스트레스 덜 받고 직원들끼리도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원했다 보니 안정적인 것이다 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정년이나 이런 건 정말 안정적인데 되려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타성에 젖어 있고, 그 안정이라는 그 유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큰 하위 문화를 공고히 만들어둔 곳일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 정도면 될 거라고 고르고 골라서 들어간 그 믿었던 곳에서 발등 찍히는 경험을 하면서 그 좌절감이 더 커졌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일에 있어서의 안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안정인가, 무엇의 안정이고 무엇으로부터의 안정인가를 먼저 스스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들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안 밀리고 나고,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게 안정성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마음의 동요가 굉장히 심한 성향을 지닌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좀 최대한 안정적으로 먹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타인을 너무 여러 명 대하면서 그 인간관계 다이내믹 상태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협업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는 주된 업무는 조금 자기가 포커스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도록 해야겠다. 이거 하나만큼은 굉장히 클리어해진 상태예요. 내가 추구했던 안정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거기에 맞춰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들 중에서 거기에 좀 부합할 만한 것들을 좀 추려보고, 그 중에서도 또 한번 해봄직한 것들 중에 배워볼 만한 일이 있으면 좀 배워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안정적이다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말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안정적인 것인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 사전에서 정의되고 있는 안정성이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본인이 가장 클리어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본인이 커스터마이징 해나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안정적인 곳에서 아주 제대로 뒤통수를 맞거나 발등을 찍히는 불상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주절거림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